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클라 스트럭처스 스틸 기본교육 7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찍어드리는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컴포넌트 사용, 그리고 도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제 조립 도면, 단품 도면. 저희들이 흔히 많이 부르는 이제 어셈블리와 싱글 파트 드로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용했던 모델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기본 도면을 만들 때 사용했던 마스터 도면 카탈로그를 활용해서 어셈블리 및 싱글 파트 드로잉, 조립 도면과 단품 도면을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면 및 레포트에 있는 마스터 도면 카탈로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팝업 창이 뜨면서 아래 하단에 규칙 집합 마법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를 눌러주시면 중간에 stl 언더바 auto 언더바 drawing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 있는 어떤 규칙들, 이 규칙을 다 활용해서 전체 조립 도면과 단품 도면 한 번에 생성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길 눌러주시고 모든 부재 도면 생성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지게 되면 문서 관리자를 통해서 작성되어 있는 도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W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싱글 파트 드로잉이고요. 쭉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어셈블리 드로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오토 드로잉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 때는 어떤 속성 값들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마스터 도면 카탈로그를 다시 한번 열어서 규칙 집합 마법사에서 아까 선택했던 stl 언더바 오토 언더바 드로잉 r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오른쪽 키를 눌러보시면 속성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도면 속성 편집이라는 게 있고요. 이 도면 속성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 도면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선택했던 이 스틸 언더바 오토드로잉스에서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 편집 클릭해 주시면 메모장으로 dproc라는 파일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열게 됩니다. 오픈하게 되면 각각의 어셈블리 드로잉을 만들 때 또는 컬럼, 빔 이렇게 쭉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설정 값들을 가지고 전부 다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같이 규칙과 설명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문서 관리자에서 도면 목록에서 다 찾아보기 힘드시니까 왼쪽에 이렇게 쭉 있는 것들 중에 조립 도면에 있는 속성 값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립 도면 눌러주시고 그 중에 B1번 B1번이라는 마크를 가진 도면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셨으면 닫아주시고 도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조립 도면의 속성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좀 수정해 나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목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이름, 제목 쭉 되어 있습니다. 빔이기 때문에 빔 디테일, 제목은 빔, 스케일은 10분의 1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레이아웃에서는 여기서는 기본 도면에서 도면 크기 또는 스케일 이런 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기타에 대한 것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눌러주시고 여기서 투영 유형이나 단면뷰를 메인뷰와 맞춤, 엔드뷰를 메인뷰와 맞춤, 장착할 단축형 부재 확장, 단일 부재 포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설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뷰 생성입니다. 뷰 생성에서 보시면 각각의 어떤 컬럼 또는 걷어, 빔, 크레인 가다, 브레이스 각각의 부재의 종류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뷰 자체가 다르실 텐데 지금 있는 뷰에서는 정면 뷰에 있는 유형과 그리고 그것을 켜고 끄는 방법, 그리고 뷰 속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뷰 유형은 정면 뷰인지 상단 뷰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뷰들을 킬지 끌지에 대한 것들도 그 다음 켜기 끄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드려야 될 부분은 이 뷰 속성입니다. 뷰 속성. 첫 번째 뷰 속성에서 STL 언더바 빔 프론트 이 부분을 선택하고 뷰 속성을 한번 눌러서 어떤 뷰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뷰 속성을 눌러보시면 새로운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뷰 속성마다 되어 있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STL 빔 프론트에 대해서 프론트 뷰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속성에 대한 것들도 다 체크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되신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뷰 속성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속성을 눌러보시면 좌표계부터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좌표계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총, 로컬, 모델, 지향, 수평 브레이스, 수직 브레이스, 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래에 보이시는 그 설명을 좀 보시면 좋고요.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게 거의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언제 쓰시냐면 경사부재에 대한 것들을 표시하고 싶을 때 로컬이라는 건 무조건 수평이나 수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경사부재에 대한 것들도 수평이나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부재를 그냥 모델 있는 그대로 표현. 이럴 때 모델은 언제 쓰시냐면 이제 계단을 만드실 때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자, 이 값들을 매번 할 때마다 설정하고 세팅하시는 게 너무 좀 번거로우실 수 있잖아요. 각각의 설정 값들을 다 만들어 오신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각자 사용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각각의 부재들의 이름 또는 특징에 따라서 속성값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키인이 가능하고요.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항상 눌러주셔야지만 지금 갖고 계신 정보들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치수 생성에 대한 속성 창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수선이죠. 뭐 부재의 위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치수선을 어떻게 잘 찍어줄 수 있는지 그런데 사용자가 매번 할 때마다 이걸 번거롭게 치수선을 매번 생성하다 보면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속성창으로 인해서 먼저 설정을 저장해 놓고 사용자의 어떤 손이 매뉴얼적으로 제일 덜 가게끔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뷰로 가시고 뷰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뷰 속성이라는 걸 한번 체크해서 뷰 속성이라는 것들을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속성 눌러주시고 어셈블리 뷰 속성에서 치수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수 생성에서 첫 번째 한번 보실 텐데 러그에 대한 거 말고 저희는
세 번째 있는 stl 언더바 플레이트에 대한 것들을 눌러서 규칙 편집이라는 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활성화됩니다. 규칙 편집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하나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측정 대상은 필터로 해서 플레이트만 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재들도 할 건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자, 필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걸 뜻하냐? 전체 치수는 객체 경계에 대한 전체 치수를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자리 형상에 대한 것들은 객체 형상에 대한 치수입니다. 그리고 보조 부재는 어셈블리의 보조 부재에 대한 치수, 뭐 플레이트라든지 뭐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홀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홀에 대한 치수. 뭐 볼트에 대해서 홀이 뚫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바로바로 이렇게 홀에 대한 것들로 치수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리세스 같은 경우는 객체의 파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까지의 거리는 객체의 끝부분부터 객체에서 그리드까지의 거리, 그리드가 보일 경우에만 이런 게 나타납니다. 필터라는 것은 필터링을 통해 필요 객체의 치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접 부재는 그 주변 부재에 접합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무게중심에 대한 것들도 도면에서 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선택한 면의 객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인 부재의 특정 면에 있는 객체에만 치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측면의 규칙을 생성하면 별도의 전면 및 후면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면의 객체만 선택해 주시고 상단, 하단 이게 다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그런 포지션들이 전부 다 정면, 후면, 상단, 하단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끝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합니다. 필수선의 위치 및 연결입니다. 옆에 이제 잘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설명을 읽어보면 상단과 하단 혹은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쪽에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생성되는지를 컨트롤하는 거, 상단에서 하단에서 어디서 할지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서리에 대한 것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모서리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 안 돼 있는데 수직 치수선과 수평 치수선을 하나씩 선택하면 그 사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자, 보시면 부재 또는 어셈블리의 전체 혹은 절반의 치수를 기입할 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절반의 치수들만 나타낼 때 하단에 있는 절반, 우측에 있는 절반, 좌측에 있는 절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사용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생성 규칙 속성까지도 다 완료가 되셨다고 하시면 교재 76페이지에 있는 치수 생성 규칙이라는 걸 한번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필터를 설정하시고요. 치수 생성 규칙 속성을 정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재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교재 77페이지 도면 편집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면 편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면 편집은 각각의 전체 도면 속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변경할 때 쓰고요. 그거는 바탕화면 더블 클릭하시면 조립 도면의 속성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제목, 레이아웃, 뷰, 단면 뷰, 상세 뷰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뷰 생성에서 각각의 사용되어지는 뷰들 중에 뷰 속성에 대한 것들을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각의 뷰 중에 이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뷰 속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시고 뷰 속성을 눌러주시면 어셈블리 뷰 속성이라는 창이 새로 뜨고요. 각각의
뷰에 맞게끔 필요한 사항들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뭐 속성이라든지 치수라든지 또한 마크에 대한 부분들, 부제 마크에 대한 것들, 부제 마크의 색상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전 시간 기본 도면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 상태에서 저장한 모든 것들은 각각의 상단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네이밍을 지정하셔서 저장을 하신 후에 그 속성들을 언제든지 불러오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다 완료되고 난 후에 도면의 에디팅까지도 다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하시면 닫아주시고 문서 관리자를 오픈해 주시고요. 도면을 어떻게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하시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DWG로 내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PDF로 내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DWG 또는 DXF를 활용해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목록, 문서 관리자에서 부재를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키를 눌러보시면 중간에 내보내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내보내기 하는 항목이 보이실 거고 컨트롤 E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신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각각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들 때 어떤 항목들을 집어넣냐 하면 제목 2번에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거를 보통은 작성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런 걸 작성해서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익스포트 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10대 1이라는 스케일로 저희가 작성을 해놨지만 이 10대 1이라는 항목을 익스포트 내보내기 할 때 적용을 시켜야지 CAD에서 도면을 열 때 1대1로 치수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스케일이라는 것들을 다 10대1로 해놓는 게 아니라 빔이라는 것들은 10대1로 해놓지만 거더라든지 컬럼이라든지 빔보다 좀 부재 사이즈가 좀 큰 부재들은 스케일을 좀 더 줄여야 되잖아요. 뭐 20대1이든 30대1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10대1로 뽑게 되면 10대1 스케일에 맞춰서 치수선이 DW나 DXF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치수선을 확인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 2번에 이렇게 스케일을 작성하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키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도면을 DWG, DXF, DGN으로 내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체크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위치는 모델 폴더 안에 CAD, CAD라는 폴더가 무조건 생길 거고요. 혹시나 파일 접두사나 전미사가 있다라면 표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파일 형식은 DWG, DXF, DGN 이렇게 세 개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각각의 버전입니다.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일 내에 이미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블록 내 객체 그룹 해제를 하실 거라면 또 체크해 주시고 도면 프레임 외부에 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면 영역 외부에 있는 도면부는 내보내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면을 여러 장을 만들거나 또는 한 장에 여러 개의 어떤 도면들을 넣었을 때 그 외에 있는 프레임 외에 있는 뷰까지도 포함해서 내보낼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CAD 모델 공간을 스냅샷으로 그리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스케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대 1이기 때문에 10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열어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되셨다면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보내기는 모델 폴더를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모델 폴더 열기. CAD라는 폴더가 있죠. 없어도 그냥 생깁니다. 만들어 놓지 않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뽑았던 빔 디테일을 가진 B1이라는 파일이 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다 완료하셨지만 혹시나 선 스타일이라든지 선 두께라든지 선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레이어 규칙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규칙을 눌러주시면 DWG의 목표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포함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객체, 프레젠테이션 필터링, 객체 필터링, 네, 그다음에 목표 레이어, 색상, 선 스타일, 선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세 가지가 이겁니다. 색상, 선 스타일, 선 두께. 지금은 이렇게 테클라에서 제공해주는 이 마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테클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색상들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DWG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바뀌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DWG의 목표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회사가 갖고 있는 선 스타일이라든지 선 두께라든지 뭐 선의 색상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DWG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저장돼 서 레이어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의 도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도면 중에 대표되는 도면 한 장을 여기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이 안에 그 경로가 쓰여진다라면 그 DWG 안에 있는 선 색상이나 선 두께, 선 스타일에 대한 것들이 다 DWG에 맞춰져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것들을 매번 다 바꾸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면 인쇄입니다. 프린터를 하신다거나 플로 파일로 내보내신다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만드실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 관리자에서 도면 목록 중에 부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인쇄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DWG에서는 스케일을 맞춰서 내보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인쇄에서는 그냥 스케일과 상관없이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도면 인쇄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뭐 저장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접두사, 접미사, 파일 형식 이런 건 다 동일하죠. 동일한 상태에서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자, 프린터, 플로 파일, PDF 파일. 보통은 이제 PDF 파일을 제일 많이 쓰시겠죠. 또는 이제 바로 인쇄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 프린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쭉 밑에 눌러보시면 뭐 용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글꼴을 삽입한다거나 트리브 커넥트에 바로 업로드를 한다거나 그래서 뭐 도면의 여러 위치, 도면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여기서 설정이 다 되셨다면 바로 인쇄를 하셔도 되고 인쇄 및 트리브 커넥트에 업로드하게 되면 도면이 바로 업로드 되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DWG에서는 뭐 각각 회사마다 갖고 계신 DWG의 선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꿨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DF로 내보낼 때도 또 그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속성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선속성을 눌러보시면 각각의 어떠한 검정색, 빨간색, 녹색 뭐 이렇게 쭉 지정이 되어 있고 두께라는 것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객체 색상이라든지 출력지 색상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뭐 출력 미리보기라든지 이런 선 두께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색상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색상을 추가하시거나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면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표준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 있고요. 이 버튼은 이 모양에 대한 색상
표시와 그거에 대한 이름까지도 나타내게끔 되어 있고 추가를 하시거나 하시면 이 연필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용자 지정에 색상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선 색상이나 선 두께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것들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립도면 그리고 단품도면에 대한 속성이나 뭐 치수 생성에 대한 속성이나 그리고 인쇄를 통해서 도면 내보내기, DWG로 또는 DXF로 내보내거나 PDF로 내보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차근차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